우리에게 가장 큰 상처를 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고 가장 친하고 가장 말을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그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하지도 않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던 사람에게는 약간의 비틀린 말만으로도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요? 니콜라스 애플리라는 심리학자는 6년 이상 함께한 부부가 서로에 대해 낸 10개의 퀴즈를 풀어보도록 했습니다. 실험에 참여한 부부들은 10가지 질문 중 최소한 8가지는 맞췄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결과는 몇 개였을까요? 겨우 4개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렇듯 상대에 관해 많이 안다는 착각은 부부만이 아니라 가족, 친구, 동료 관계에서도 일어납니다. 대화를 나눌 때도 그와 똑같은 착각이 작동합니다. 상대에게 어떤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곧바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건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부닥친 상황과 기분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게다가 상대의 처지를 내 경험과 비교하는 건 더 좋지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역시 사람마다 또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화술에 관한 대부분 책은 대화의 기술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상대와 눈을 마주쳐라,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줘라와 같은 대화의 기술은 실제로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창한 말재주를 가진 사람과의 대화가 즐거운 기억으로 남게 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만 집중할 뿐 내 이야기를 경청해주지 않기 때문이죠. 이 책의 저자인 셀레스트 헤들리는 CNN, BBC 등 여러 유명 방송국에서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입니다. 그녀는 이 책을 통해 말을 잘하기 위한 기술이 아닌 소통을 잘할 수 있는 원칙을 알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말 재주가 아니라 말 센스입니다. 말 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 하는 능력을 이릅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에 집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자신의 경험과 결부시켜 상대방을 위로하겠다는 의도죠. 하지만 이는 정반대의 효과를 냅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건 자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자신의 경험에 공감해주는 겁니다. 자기 경험을 내세워 이야기를 하는 건 도리어 그 사람에게 자신을 인정해달라고 강요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회학자 찰스 더번은 자신의 경험에 관해 이야기하는 성향을 대화 나르시즘이라고 칭했습니다.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려놓고자 하는 욕망의 표현입니다. 이 욕망으로 인해 대화 상황에서는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바로 전환 반응과 지지 반응입니다. 전환 반응은 대화의 초점을 자신에게 돌리는 행동입니다. 지지 반응은 대화의 관심을 상대에게 두는 행동입니다. 나 지금 너무 바빠 라는 말로 자신의 힘든 심정을 전하려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 나도 지금 정말 정신없어 라고 말하는 건 전환 반응입니다. 전환 반응은 대화 나르시즘의 주된 특성입니다. 관심의 초점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향하게 함으로써 대화의 맥을 끊습니다. 지지 반응은 이와 달리 왜? 해야 할 일이 많아? 라고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자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돕는 반응입니다. 상대의 말에 공감하기 위해 굳이 내 이야기를 꺼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공감력을 발휘합니다. 나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대화의 초점을 나에게 되돌리는 행위는 상대에게 도움이 되기보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큽니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기 때문이며, 다른 하나는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통제병의 일종이고 후자는 관심병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관심도 없는 것에 대해 장황한 설명을 듣는 건 지루함을 넘어 괴로움을 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모두 통제병과 관심병에 걸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상대적으로 나보다 교육을 덜 받았거나 지적이지 못한 사람들의 세계관이 나보다 원숙하지 못하다고 가정하는 편견이 있습니다. 이러한 걸 무의식적 편견이라고 합니다. 무의식적 편견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줄여나갈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불필요한 충고와 조언을 하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솔직하고 정중한 대화의 목표는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여는 겁니다. 나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혹시 그들의 의견이 옳은 건 아닐까? 그들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걸까? 라고요. 그렇게 하면 자기 이야기에 몰두하느라 지금까지 듣지 못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가르치려는 태도보다는 무언가 배우려는 태도로 대화에 임한다면 타인에게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질문은 개방형 질문과 폐쇄형 질문의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개방형 질문은 회오리 바람에 휩쓸렸을 당시 기분이 어떠셨나요? 와 같이 예나 아니요로 답변할 수 없는 질문입니다. 상대에게 자신만의 언어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묘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는 질문입니다. 자신만의 느낌이나 생각을 말하도록 격려하고 이를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죠. 그러나 모든 개방형 질문이 항상 동일한 효과를 내지는 않습니다. 당신의 가장 큰 약점은 무엇입니까? 왜 이 직업을 선택했습니까? 와 같은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또한 개방형 질문은 의도와 다르게 상대방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연인과 헤어졌거나 친한 사람과 사별한 사람에게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라고 묻는 건 불편할 뿐만이 아니라 예의 없는 질문이 되고 맙니다. 폐쇄형 질문은 휴대전화가 고장났니? 처럼 구체적이고 간단 명료하며 빠른 답변과 정보를 끌어내는 데 적합합니다. 질문자가 대화에 관한 통제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게 돼 상호 교감이 떨어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대화는 맥락에 의존합니다. 개방형 질문이 더 좋다거나 폐쇄형 질문이 더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개방형 질문은 폐쇄형 질문과는 달리 대화의 통제권을 상대방에게 넘겨줘 상대에 관한 온갖 종류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방형 질문을 제대로 던지려면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맺게 되는 훌륭한 관계는 대부분 간단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질문은 상대에 대한 호감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거나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는 건 상대를 곤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 직장 동료가 세금에 관한 고민을 이야기하면 마치 세무사나 회계사라도 되는 양 절세법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을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 아주 약간의 지식만 가지고 있는 주제에 관해 호기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해 상대방이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낭패를 경험한 사람은 정보 제공자에 대해 불신을 하게 됩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진짜로 부끄러운 건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겁니다. 무언가에 대해 잘 모를 때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게 신뢰를 얻는 지름길입니다. 말센스의 저자 셀레스트 헤들리는 말을 잘하고 싶으면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은 의외로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말은 절제돼 있고 과도한 제스처도 사용하지 않으며 오히려 들어주는 게 능숙합니다. 그런 사람을 저자는
말 센스 있는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저자가 제시한 16가지 원칙 중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선생님이 되려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일상의 대화에서 범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나머지 12가지 원칙은 이런 겁니다.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잡초밭에 들어가 배회하지 않는다.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낸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이 얘기에서 저 얘기로 건너뛰지 않는다. 고독의 시간이 공감력을 높여준다.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편리함을 위해 감정을 희생시키지 않는다. 말재주와 말센스는 다르다.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대화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 힘입니다.